어차피 시간도 없고 돈도 없죠. 굳이 이탈리아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집을 가보세요. 피사의 사탑은 없어도 여기가 그냥 이탈리아입니다. 제가 가봤던 한국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들 중에서 제일 이탈리아 느낌 많이 나는 식당이고요. 인테리어, 음식, 메뉴판, 분위기,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이탈리아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사장님 부부의 디테일이 가게에 정말 꽉 차 있는 좋은 식당, 안티카 트라토리아입니다. 사실 여기 위치가 이런 식당이 있을 상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방배동의 그냥 일반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실내 분위기 완전 좋죠. 아담하고 아늑하고 그러면서도 깔끔하고 액자나 이것저것 걸려있는 것들도 이탈리아 감성이고 식사 끝나고 마시는 술들 이렇게 트롤리에 담아놓은 것도 그렇고요. 마그넷 붙여놓은 것도 귀엽습니다. 이탈리아 식당에서 수저 세팅은 이게 근본입니다. 숟가락이 없는 세팅. 이탈리아 사람들 파스타 먹을 때 숟가락 안 쓰거든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애들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른들은 잘 안 씁니다. 국물 요리를 시켜야 주는 게 스푼이고, 근데 어차피 이탈리아의 국물 요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쌉쌀한 식전주가 몇 종류 있고요. 좀 상큼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아페롤로 주문을 하시고, 나는 좀 이탈리아 아저씨 스타일로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캄파리 아니면 셀렉트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바로 와인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요리는 총 5가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파스타는 건면으로 만드는 게 2종류, 그리고 생면으로 만드는 게 3종류. 이것도 많지는 않죠. 생면 파스타는 매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약할 때 미리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메인 요리는 안심 스테이크 1종류만 있고요. 디저트도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식후 커피랑 차 메뉴도 있습니다. 이런 구성도 오리지널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좋고요. 그냥 단순히 가게가 이탈리아처럼 꾸며놨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메뉴판이랑 세팅부터가 다 현지에 있는 그런 작은 식당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는 이거 하나만 시켰고요. 반죽을 튀겨서 공갈빵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 생햄을 얹고 추가로 올리브유랑 치즈를 자잘하게 뿌려서 냈습니다. 이렇게 포크로 꾹 눌러서 한 입에 먹기 좋게 만든 다음에 먹으면 되고요. 반죽은 고소하고 포슬포슬하고 치즈랑 햄은 적당히 짭짤하게 나와서 간이 좋습니다. 햄이 서빙되는 온도도 좋고요. 이런 햄은 너무 차갑게 나오면 지방이 안 녹아서 맛이 없어요. 이런 중요한 디테일은 정말 사소한 건데도 제대로 안 되는 집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파스타가 생면 파스타 3종류인데 일단 3가지 다 예약을 했고요. 순서는 바질 페스토, 봉골레, 아뇨로띠 순서로 나옵니다. 허브, 조개, 고기 순서로 내주시고요. 파스타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강원도의 올챙이 국수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감자랑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니가 조금 들어가고요. 생긴 건 브로콜리랑 비슷한데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맛있는 채소죠. 사실 파스타는 면이 맛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파스타니까요. 그럼 파스타가 맛있어야지 고명이나 소스 이런 거는 2등이죠. 안티카가 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두께가 있는 부분은 포근포근하고 두께가 얇은 부분은 쫄깃하고 이게 번갈아서 입에서 느껴지는 기분이 정말 좋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바질이랑 기름 향기가 또 산뜻하게 섞여주고, 이 영상 봐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뭐 집에서든 직업이든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저도 그렇고요. 요리라는 걸 직접 해보면 그 뭔가 되게 욕심이 생깁니다. 뭔가 강렬한 맛을 쓰고 싶어요. 입에 짠맛, 감칠맛 빵빵 때려넣고 향도 좀 세게 쓰고 싶고, 먹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좀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 욕심, 그런 게 드는데 사실 그게 요리를 할 때 쉬운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짜지가 않고요. 간이 정말 적당한 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면의 맛이든 소스의 맛이든 식감이든 가만히 씹으면서 하나하나 느껴볼 만한 것들을 다 느껴지게 만들어서 내시고요. 완성도가 정말 높은 접시였고요. 그리고 바질 페스토에 페스토가 으깬다는 뜻이 있어서 만들 때 블렌더로 갈아서 만들면 안 되고 으깨서 만드는 게 근본입니다. 저기 홀에 보면은 대리석으로 된 절구통이 보이죠? 저걸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구우시는 빵도 맛이 괜찮습니다. 빵으로 접시를 깨끗하게 닦아서 먹으면 되고요. 한국 사람 눈에는 이게 좀 궁상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음식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서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번 파스타는 봉골레입니다. 봉골레가 생각하던 거랑은 뭔가 좀 다르죠. 일단은 면이 엄청나게 굵고요. 칼국수는 비교도 안 되게 두툼하고, 근데 막상 먹어보면 굵기에 비해서는 씹거나 삼킬 때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씹어서 삼켜보면 그렇게 굵다고 느껴지지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요즘 유행하는 생면 파스타들 있죠. 그런 파스타들은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게 느낌을 살려서 내는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안티카는 앞에 먹은 바질 페스토 파스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굵으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씹는 맛을 남겨서 그런 방향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방향을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면은 그렇다 치고 소스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소스가 입에서 두께감이 되게 좋고요. 이건 조개 육수랑 전분이 되게 잘 녹아있다는 뜻이죠. 조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신다고 합니다. 세 종류 정도를 배합을 해서 쓰신다고 그래요. 조개도 종류마다 각각 맛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감칠맛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보통 우리가 국물을 내면 다시마나 멸치 이런 거를 많이 쓰죠. 다시마는 글루탐산이 있고 멸치는 이노신산이 있고, 이걸 같이 쓰면 감칠맛이 더 증폭이 되니까 한식에서 국물을 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씁니다. 근데 감칠맛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이 많은 재료가 있고 아스파라긴산이 많은 재료가 있고, 그런데 조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자기 혼자서 엄청 다양한 감칠맛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글루탐산, 이노신산, 호박산 등등등. 그래서 조개 비린내를 싫어하는 게 아니면 조개는 육수 내기에 정말 좋은 재료인 거죠. 그리고 그 진국을 안티카에서 보실 수가 있다. 국물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소스 맛이 품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너무 맛있어서 계속 퍼먹고 싶다 그런 느낌보다는 빈틈없이 만들어진 단정한 감칠맛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번 파스타는 만두입니다. 이렇게 밀가루 말고 다른 재료를 섞거나 끼우거나 채우거나 해서 만드는 파스타를 리피에나라고 부르고요. 유명한 리피에나 뭐 있냐면 라자냐, 라비올리, 토텔리니, 그리고 이 아뇨로띠가 있습니다. 만두소는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굉장히 잘게 갈아서 넣어서 입에서 풀어지는 느낌이 좋고 부드러운 캔참치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게 재밌고요. 버터 소스가 살짝 들어가고 세이지로 향을 냈습니다. 파스타 고소한 반죽 맛하고 세이지 허브의 쌉쌀한 맛하고 서로 섞여있는 느낌이 정말 좋고요. 세이지도 향이 정말 강해서 양 조절이 좀 어려운 허브인데 균형이 딱 맞아서 나왔습니다. 생면 파스타 세 종류는 이렇게 먹어봤고요. 건면도 하나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트리치아나라고 해서 토마토 소스 파스타 중에서는 굉장히 근본 있는 소금에 절인 햄이랑 토마토, 치즈 이렇게 들어가는 파스타고요. 일단 후추가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은은하게 맵게 나왔어요. 근데 딱 적당히 자극될 만큼만 매운맛이 올라오고 매운맛도 부드럽게 나오는 느낌. 그리고 토마토랑 햄 맛이 입맛을 잘 당겨주는 그런 파스타였습니다. 둘이서 4그릇째인데도 편하게 계속 먹었고요. 디저트는 이건 세미프레도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도 아닌 것이 케이크도 아닌 것이 애매한 이탈리아 전통 디저트고, 저는 디저트 와인이랑 비스코티 과자 세트로 된 걸 시켰습니다. 제가 비스코티를 사실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안티카라면 비스코티도 맛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 제가 먹어본 비스코티 중에서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스코티 특유의 딱딱함, 비스코티라는 말 자체가 2번 구웠다는 뜻이거든요. 2번을 구웠으면 뭐 수분이 얼마나 박살이 났겠어요. 정말 바짝 말라버리니까 단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식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와인이나 커피 이런 데 담가서 적셔서 먹습니다. 기껏 딱딱하게 구워놓고 왜 다시 담그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국도 돈가스 바삭하게 구워놓고 소스 흥건하게 뿌려서 눅눅하게 먹으니까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쿠키도 하나 주셨어요. 디사론노라는 술이 들어가는 쿠키입니다. 이 술이 살구씨 향기가 굉장히 달고 좋아요. 그리고 아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감도 약간 마카롱 느낌도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거랑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 식당이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카는 굉장히 독특한 식당입니다. 전혀 핫한 식당은 아니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마케팅이나 유행을 따라가서 성공하는 식당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뉴욕에서는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스크림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에는 원래 글루텐이 안 들어갑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안티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뭔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게 별로 없고요. 여기는 셰프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소비자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정말 많아요. 오리지널에 가깝게 가게를 세팅을 해도 미세하게 맛을 맞추려고 재료비를 많이 들여도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몰라주면 만족도가 떨어져 버리죠. 일단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고, 근데 물론 저한테는 이해가 가는 가격이거든요. 일단 재료가 좋고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재료를 정말 잘 쓰셨다는 걸 저는 너무 잘 느끼지만, 근데 그런 걸 못 느낀다고 해서 그 소비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미세한 부분들, 음식의 완성도라든지 맛의 좌표, 짜임새, 입에서 느껴지는 구조감,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다. 파스타 면 왜 비싼 거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소스에 왜 돈을 더 들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것보다 적당히 자극적인 소스랑 파스타 위에 스테이크 한 장 올라가 있는 게 더 좋다 하시면은 굳이 안티카에 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안티카의 파스타가 너무 좋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